서폴리 강릉전의 이수호 대표입니다. 영상을 하나 제작해 보려고 해요. 저희 서폴리 강릉전에 8차 교육이 있어요. 5회차 교육이 있는데, 입문부터 그리고 기초, 그리고 기술, 응용으로 이어지는 수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고, 저희 자체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만들고 싶어서 한 챕터별로 좀 영상을 만들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게 되었고요. 저는 서폴리 강릉점을 포함해서 지금 5년째 서프샵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전에는 서프엑스라고 하는 동호회를 통해서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물론 이제 다른 타 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저희만의 어떤 노하우가 담긴,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방식으로 5회차 강사까지 진행을 하는 걸 영상을 좀 담아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 회차 강습의 커리큘럼을 좀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없을 때 다른 신규 강사를 할 때에도 교육 자료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영업적인 요소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최대한 영상을 끊거나 혹은 편집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걸 목표로 좀 해볼 예정이에요. 자연스럽게 해야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태고 가감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알려드리는 서핑의 방향은, 저희가 교육하는 방향은 최대한 취미 서핑에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즐겁게 서핑에 접근하기 위해서 서핑에 대한 시작점부터, 그리고 좀 더 즐겁게 서핑을 하는 형태의 취미 서핑을 위해서 알 수 있는 혹은 알아야 되만 하는 어떤 지식들을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가 처음 수업할 것들은 어디서나 지금 받고 계시는 입문 강습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입문 강습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좀 찍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영상의 사용처는 개개인이 보시고 혹은 공유하셔도 무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물론 다른 샵에서 이 영상을 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주로 서프샵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강습을 하거나, 혹은 이 영상을 다른 곳에 영업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교육적인 콘텐츠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저건 아닌데, 혹은 저 방법은 좀 틀려 먹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답이 아니고요. 일종의 제 수업에 맞게끔 제가 제 노하우를 담아서 좀 변형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맞고 틀린 애를 따지시기보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김없이 바로 저한테 DM이나 혹은 연락을 주시면 변경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배움을 가지시거나 혹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5회차 강습 중에서 각 회차별로 어떤 것들을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끔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에는 이론 교육을 포함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유튜브에서 훈련할 수 있는 모션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내용을 넣을까 생각 중이고요. 입수해서 할 수 있는 입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금 가고 계시는 어떤 샵에 문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쪽으로 오셔서 저희 교육을 받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저희 1회차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회차 수업에 저희가 입문교육이잖아요. 보통 이 입문교육은 서핑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분들이나 혹은 서핑 강습을 뭐 해외에서나 혹은 국내 어디서든 한 번씩 받아본 분들이 난 그냥 혼자 하긴 좀 그렇고 여기 가서 그냥 어차피 입문 강습 한 번 더 받아볼래, 여기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볼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강습을 2번 정도 받아봤어요. 저는 중국법 강습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오셔서 레벨 테스트는 아니지만 저랑 상담을 하셔서 어디까지 가능하신지, 그리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강습을 받는 걸 2회차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은 3회차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항상 1회차부터 저희는 하길 권해드리긴 해요. 저희가 잘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저희 수업 내용에 맞게끔 회차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건너뛰시고 2회차, 3회차를 하게 되니까 그 1회차에서 좀 노슨하는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드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회차의 시작점이 1회차부터 저희 타입대로, 저희 방식대로 하기를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자, 1회차 수업에서는 보통 서프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목차는 간단하게 서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은 서프 보드, 파도를 타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모션으로 보여드리는 것들은 How to Surf라고 해서 서핑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1회차 수업을 잘 이해하시고 몸에 잘 체득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1회차 수업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몸에 체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마음만 좀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화하시고 그리고 취미 서핑이지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반복 숙달하고 집에서나 혹은 바다에서 아니더라도 연습하실 수 있으면 다음 서핑을 하실 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회차 수업은 꼭 많이 반복해 주시고 제가 보통 회차 수업을 하게 되면 숙제를 많이 내드려요. 숙제를 내드려서 2회차나 혹은 3회차가 되기 전까지 준비해 오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1회차 수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것들이 진행이 잘 되고 몸에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지 2회차 수업에 갔을 때도 그 진도를 이해하시고 그 진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드에 엎드려서 몸 자체가 밸런스를 잃고 손 하나를 뻗을 수 없는 분에게 2회차를 알려드리고 3회차를 알려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1회차를 하면서 많이 입수하시고 내 몸이 물 안에서 충분히 2회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실 때까지 개별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회차 교육이 3개월 혹은 6개월 안에 소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 2회차 수업을 신청하셔서 2회차 수업이 실제적으로 내 몸에 체득되는 부분들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그렇긴 해도 자, 1회차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1회차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토요일날 1회차 받고 일요일날 2회차 받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오셔서 1회차 수업을 소화하시고 그때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의지는 다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신체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실 수도 있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회차 수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만약에 2회차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을 갖고 계시면 바로 2회차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저희와 상담하셔서 그냥 보드 렌탈, 장비 렌탈을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본인이 좀 더 경험을 해보시고요. 서핑을 할 수 있는 몸이 살짝 만들어지면 그때 2회차 수업을 보통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자, 2회차 수업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보통 뭐냐면, 우리가 이제 1회차 내용을 하고 나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겠지만, 파도를 기다리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 라인업이라고 하는 건 1회차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 라인업까지 가는, 해안에서 라인업까지 가는 형태의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핑을 하기 위해서 거품 파도를 타는 것도 가능해야 되겠지만, 이건 1회차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2회차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니까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도를 기다리는 곳까지 가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나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2회차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거고요. 서핑을 좀 더 부드럽고 혹은 힘 들이지 않거나 혹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는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회차에 들어가는 수업들은, 자, 1번 라인업 요령이 될 거고요. 이 라인업 요령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터틀롤이라든지 푸싱스루라든지 아니면 DPB나 뭐 이런 형태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2회차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은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파도를 보고, 그리고 내가 파도를 탈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 파도를 등 뒤에 놓고 파도산에 보드를 얹기 위해서 보드를 돌려야 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할 거거든요.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타이밍을 계산해서 보드를 돌리고 안전하게 누워서 밸런스 있게 패드를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향 전환을 하실 수 있으면서부터 본인 혼자서 파도 잡는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돼서 이제 라인업을 했을 때 파도를 잡기 위한 공간까지 가서 있을 때 파도는 혹은 바다는 조류를 통해서 좌우로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파도가 브레이크 되는 그 공간을 벗어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도에서 위치를 잡는 법,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하는 내용들은 시야를 좀 자연스럽게 해서 무언가 맹목적으로 하나를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무언가의 물체, 그리고 그 옆 바다, 그리고 무언가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늘과 뭐 산, 뭐 이런 것들을 전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야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고요. 또한 당연히 이제 우리는 서핑은 물에 빠질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육지하고 좀 다른 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침착하게 호흡하는 거, 그 부분들을 육지에서 조금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물에 들어갔을 때도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호흡법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 1회차 수업에서 저희가 입수교육은 거품에서 밀어타기 혹은 거품에서 파도잡기 정도를 입수교육으로 목표 잡고 있거든요. 근데 2회차 수업에서는 스스로 이제 거품에서 밀어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거품 파도가 아니라 파도의 경사면을 타고 직선으로 라이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화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2회차 교육을 마치시면 파도가 잡히는 느낌을 이해하시는 거에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냥 강사의 도움으로 강사가 밀어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파도가 보드에 닿고 그 밀어주는 힘을 충분히 느끼면서 라이딩을 하는 것, 그리고 파도가 올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패드를 시작하여서 파도에 밀리는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2회차는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2회차 수업을 좀 마치시고 나면
보통 혼자서 보드를 밀거나 혼자서 파도에 패드를 해서 보드에서 일어서는 행위, 그러니까 테이크오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2회차 때 제가 강조하는 거 방향 전환과 역시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패들법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패들은 서핑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는 아이잖아요. 축구에서 뛰거나 걷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면 축구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서핑에서도 패들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면 지구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패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교육이 끝나고 나시면 3회차 교육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건데 보통 2회차 교육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그 교육생들이 서핑을 되게 즐거워하시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파도가 타서 나를 밀어주는 느낌, 그리고 밀어주는 느낌 위에서 보드에 서서 쭉 라이딩을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체득하게 되고 본인이 느끼시게 되는 것들이 경우가 많아서요. 그 이유 때는 되게 서핑을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바닷가에 오는 것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시게 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2회차 교육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3회차 강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3회차는 1, 2회차는 입문 교육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3회차는 이제 기초 강습이라고 해서 서핑의 기본적인 원리, 물론 입문 교육에서 그것들을 다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것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파도를 잡거나 파도를 잡지 못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긴 해요. 사실 이 3회차 내용들을 이해하시게 되시면 서핑은 무언가 힘이나 에너지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론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으면 생각보다 이 운동이 편하고 즐거울 수 있구나 정도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리는 명칭들은 처음 들어보셨거나 혹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하지만 요거는 제가 회차 강습을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하나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1회차부터 5회차 강습을 쭉 들으시면 아마 전반적인 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물론 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까지 다 알려드리기에는 저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 같고 첫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에서 하는 교육들은 일단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부분들만 비디오로 담을 거기 때문에요. 네. 저희 3회차 강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3회차는 파도를 잡는 법, 그리고 파도를 잡았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서핑은 굉장히 힘든 운동이긴 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고요. 땅에서부터 편안하게 호흡할 수 없는, 물이 튀거나 물에 빠지거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군손실이나 근육의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운동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일정한 루틴, 편안한 루틴을 잘 돌게 되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서핑을 탈 수 있게 됩니다. 그거의 효율적인 서핑, 그러니까 좀 더 즐겁고 효율적인 서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저는 포지셔닝, 그리고 패드 스피드,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되는 부분들을 Y축으로 보면 한 꼭지점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서 밀리는 것과 그리고 브레이크가 되는 옆에서 밀리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내야 되는, 패드를 내서 보드를 많이 끌어야 되거나 작게 끌어도 되거나 하는 위치적인 부분들의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하고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브레이크 됐을 때, 너무 브레이크 많이 됐을 때 파도를 잡으려고 도전하게 되면 꼬라박거나 혹은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상태에서 파도를 잡으려고 하면 빠져버리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타이밍. 그리고 포지셔닝과 타이밍에 연관돼서 전반적으로 이 같이 흘러가는 모양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패들 스피드까지 해서 포지셔닝, 패들 스피드,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서핑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이 서핑을 하면서 왜 나는 파도가 안 잡힐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해가 빨리 오게 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3회차 수업부터 기본적인 사이드 교육이 이루어져요. 기본 사이드라고 해서 사이드 교육이 사이드 라이딩이라고 하죠, 그죠? 파도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는, 그죠? 그런 행위라고 보실 수 있는데, 라이딩 부분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간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이드 라이딩에 대해서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원을 통한 사이드 라이딩을 주 교육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선 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교육하고요. 보통 3회차 교육 때부터는 저희가 많지는 않겠지만 라이딩 영상을 한두 컷 정도, 영상 두세 개 정도를 찍어도 돼요. 많이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본인이 실제로 보게 되시고 이럴 때 내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더 잘 알게 되게 될 거고요. 요때 이제 3회차 정도가 되시면 기본적으로 패들도 어느 정도 저는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이드 교육을 하는 제 기준은 어떤 거냐면 10번 정도 파도를 잡기 위한 도전을 했을 때 5회 이상 파도를 스스로가 잡을 수 있게 되면 저는 사이드 라이딩을 교육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도전하는데 그만큼 파도 잡는 횟수가 많이 잡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파도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포지셔닝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바다가 아직까지 친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10회 도전을 했을 때 5회 정도 파도를 잡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사이드 교육을 3회차 교육에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 3회차 교육 때 다른 부분들이 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이드 교육은 4회차로 밀려서 기존에 이제 있던 모질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주는 그런 교육들을 3회차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회차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회차에서 사이드 교육을 살짝 터치하는 정도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4회차 교육 이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보통 저희 고객들 교육생 분들께서 3회차까지 신청을 참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요. 저희도 3회차까지 권유를 많이 드리긴 합니다. 그 이후에 4, 5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시는 분도 있고요. 아직 신체적으로 많이 못 왔기 때문에 혹은 개인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시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몸 상태를 꾸준히 좋게 만들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4, 5회차가 시작될 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회차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상당수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운동이 뭐라고 자기 생활의 일부분을 술 드시는 거든지 아니면 개인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절제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4회차 수업부터는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거나 실습하시는 부분들은 되실 수 있는데 이 수업은 들으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수업은 들으실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그게 체득이 다 돼서 몸 밖으로 발현되는 형태가 아닌 경우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서핑의 입문 혹은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고요. 4회차 수업부터는 이제 사이드 라이딩이 시작되기 때문에 라이딩 이후에 자기가 보드를 잡아서 잘 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경사면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4일차 수업부터는 조금 애매한 게 아시다시피 파도가 어느 정도 따라주지 않으면 제가 수업을 하기가 경사면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그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작은 파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뭐 적어도 이제 허벅지 정도 이상의 파도에서는 가능하긴 하지만 파도가 너무 차피하거나 아니면 파도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4일차 수업을 미뤄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4일차 수업은 사이드 수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4일차는 경사면 라이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이 수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파도를 선택해서 돌아놓고 그리고 패드를 몇 회 이상 하여서 내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테이크오프해서 그거를 리드에서 쭉 따라가는 것, 그죠? 그 쭉 다 따라갔을 때 파도가 보드를 밀어서 얼마만큼 속도를 내서 쭉 진행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이제 보드의 레일을 얼마만큼 파도가 받쳐줘서 파도에서 보드가 얼마만큼 속도 있게 나갈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회차에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4회차 이후에 하나하나의 부분들은 한 줄을 연습하셔도 완성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센스가 좋으시고 젊으시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운동신경이 좋거나 엘리트 선수들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알려드리는 대로 바로바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4회차 이후의 수업들부터는 어느 정도 본인이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서 몸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사면 라이딩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수업 중에 하나는 풀아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알려드려요. 풀아웃은 서핑을 배우실 때 기초 수업에서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행을 하고 있다가 보드에서 떨어질 때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모션을 만드는 것들을 파도를 넘어가서 떨어지는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국내 서핑을 여러 번 경험해보신 분들이 유수한 많은 해외에서 서핑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해외 스쿨들이 굉장히 안전한 곳을 가고 있고 그들의 인스트럭터들과 그들의 어떤 이 교육 방침에 의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는 있지만 바닥이 리프거나 혹은 돌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파도에 빠지고 보드에서 떨어질 때, 즉 와이프아웃을 할 때 과감하게 떨어진다던가 발부터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풀아웃은 제가 봤을 때 기초 영역에서 꼭 연습을 하시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풀아웃을 연습하면서부터 파도 경사면에서 좀 더 위로 올리거나 파도의 면을 좀 더 쓰게 만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풀아웃은 꼭 수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일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물론 4일차에서 역시 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사이드가 어느 정도 이제 하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고 파도의 트리밍에 보드가 정확하게 얹어져서 속도를 쭉 갈 수 있는 정도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보드에 대해서 보드를 속도를 내거나 혹은 감속하거나 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고는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좀 더 파도 시즌을 빨리 빠져나갈 때는 가속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무언가 물체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거나 하실 때는 감속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감속이고 이게 가속이구나 라는 정도 골반을 이용하거나 상체를 이용해서 혹은 하체 상체를 이용해서 보드의 속도를 좀 더 내거나 혹은 뒷발을 이용해서 보드를 감속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4회차를 훌륭히 다 마치시고 나면 5회차 수업을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4회차 수업은 많은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경사면 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파도에서 경험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파도의 모양이 파도 경사면에 얼만큼 붙여지냐에 따라서 보드가 가지는 속도의 빠르기나 감소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이제 4회차에서 수업 내용들은 2, 3주 정도 반복으로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5회차를 준비해 주시는 게 생각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5회차 수업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5회차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4회차 수업까지 모든 걸 마치신 분들이 5회차 수업을 또 훌륭히 소화를 완벽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못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5회차 수업을 이수하고 나시면 대부분의 서핑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정도는 이제 준비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다 할 수 있냐 못하냐에 대한 부분보다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되고 어떤 부분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하고 보완하셔서 또 즐거운 서핑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목적을 하고 있고요. 보통 5회차 때는 사이드 라이딩을 하실 때 파도의 피크에 좀 더 붙여서 파도를 잡는다든지, 그리고 파도를 잡고 난 다음에 크게 턴을 그리면서 페이드에서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서핑을 하시면서 좀 더 다양하게 파도에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4회차에서 했던 파도에서 속도 내는 부분 있잖아요. 보드를 갖고 속도를 내는 부분인데 스피드 제너레이션, 혹은 트리밍, 이런 형태로 부르기도 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롱보드에서 할 수 있는, 보드에 앉아서, 혹은 일어서서, 모양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중심발이 아닌 뒷발을 이용해서 보드를 멈추거나, 그리고 뒷발을 이동해서 첫 스텝을 걸어가는 방법, 스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해요. 이 방법, 명칭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이제 저는 테일 프레스라는 말을 좀 쓰기도 하고, 핀밟기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식 명칭인데 스토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형태의,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롱보드로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 발현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 번째로는 카빙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텀 턴이나 혹은 탑 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빙턴이라서 파도의 경사면을 활용하는 것, 그렇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카빙턴을 할 때의 시선 처리 정도를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서핑에서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물론 저도 서핑에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컨트롤하거나 마스터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카빙턴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있고요. 근데 카빙턴 이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명칭이나 그리고 모양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5회차 수업을 다 마치게 되세요. 다 마치게 되시는데, 이 5회차 수업을 다 마쳤다고 해서 훌륭한 서퍼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의 노력이나 그리고 시간적 여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서핑을 빨리 무언가를 해낸다고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이 운동은 천천히 내 생활 속에서 천천히 조금씩 하나씩 깨달아가시고, 그리고 하나씩 몸에 익숙해지시면서 단순하게 보드 위에 올라타서 보드를 컨트롤하거나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같이 있는 자연과 혹은 같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주로 가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갔을 때 어떤
그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서핑으로 받아들이셔서 하시면 더 즐거운 서핑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회차 수업에 5회차 수업까지의 커리큘럼을 마치시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핑을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레저냐 혹은 익스트림이냐라고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핑은 누구에게는 레저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익스트림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다를 기초로 하면 내가 맨날 매일 들어가는 저 바다가 그리고 맨날 타는 저가 환경에 따라서 파도의 크기나 바다의 환경에 따라서 어쩔 때는 레저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익스트림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기의 경험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컨디션이나 레벨에 맞춰서 파도를 선택해서 타시는 걸 충고드리고 싶고요. 자기가 도전을 하고 싶더라도 항상 스쿨이나 기타 같이 타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의미하게 큰 파도에 내가 도전하셔서 다치시거나 사고를 당하시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까지 제가 5회차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쭉 그냥 라블라블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도 회차에 대해서 강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서프샵이 아닌 다른 개별적인 공간, 숙박업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일반 영업점을 하시는 곳에서 강습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신고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 수업을 다 받더라도 완벽하게 다 잘한다고 보장드리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서핑에 즐겁게 다가와 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사람에 따라서 이 운동이 처음에 접근했을 때 너무 무섭거나 물이 너무 힘들거나 하셨을 때는 각 회차에 맞는 수업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3회차까지 패드를 연습하실 수도 있고요. 4회차까지 테이크오프를 연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오는 거 역시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취미 서핑을 하는 거지 무언가를 연습해서 정점에 오르기 위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서핑은 기록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점수를 매기긴 하지만 좀 더 누가 빨리 하거나 빨리 다다르거나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지구력 있게 혹은 오랫동안 접근하셔서 이 공간을 느끼면서 하시는 서핑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치지 않게 하시는 거, 그리고 옆 사람하고 얼굴 붉히지 않게 하시는 거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업부터는 1회차 수업, 다음 영상은 1회차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폴리 강릉점에 이르렀습니다. 샤카.